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연예인들이 빌딩을 매각했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면서 하락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냐, 꼬마 빌딩 고점 아니냐 하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더 좋은 투자처로 갈아타기 위해 계속 매각, 매입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산 가치가 계속 늘어나겠죠. 고정적인 월 임대 수익이 필요해서 임대형 빌딩을 찾으시는 분들이 아니고 자산 증식을 위해 투자로 빌딩 매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익률보다 당연히 입지의 가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매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그에 맞는 투자처를 좁힐 수 있죠. 그래서 토지든 건물이든 뭐든 목적부터 정확하게 잡고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 목적이 자산 증식인데 수익률만 따지고 있다? 그건 답이 없겠죠. 수익률은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미래 가치가 있다면 내 목적에 부합하는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투자처가 가장 금상첨화겠죠.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곳을 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내 예산 안에서 내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투자처를 찾는 게 관건인 겁니다. 제가 토지 투자에서도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빌딩도 똑같습니다. 큰 숲을 볼 줄 알아야 좋은 나무를 고를 수 있죠. 서울시도 당연히 여러 계획들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발은 다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계획들의 가장 최상위 계획, 국토종합계획이죠. 국토종합계획도 각 지역별로 또 세분화됩니다. 국토종합계획 서울특별시 발전 방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국가 발전 방향 최상위 계획에 맞게 서울시 역시 역세권 중심의 다핵 도시공간 구조 형성과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역세권 중심의 도시관리, 컴팩트시티 구현 및 대중교통 중심 발전, TOD 개발이 서울특별시의 발전 방향입니다. TOD 개발 중요하다고 계속 언급했었죠.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은 주거, 비주거 기능을 입체, 복합화하여 총 통행 발생을 최소화하고 직주 근접을 실현하는 컴팩트한 도시구조를 지향한다. 역세권 중심의 도시관리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 이게 결국 뭔가요? 교통 중심지입니다. 환승센터들이 되겠죠. 그래서 복합환승센터 키워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도시개발 그리고 관리를 하는 게 서울시의 발전 방향, 가장 큰 틀의 발전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획의 방향성대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 여력을 갖춘 역세권 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역세권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민간 사업자는 용적률을 4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받아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제공한다. 서울시가 작년 정부의 8.4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 계획으로 준주거 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미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죠.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시대에 맞게 집약적인 도시 공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TOD 개발이었죠. 교통 중심지, 역세권 중심으로 컴팩트하게 고밀도 개발. 이 그림 한 장으로 TOD 개발, 앞으로 서울시의 발전 방향이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분명 이 안에서 투자 가치 높은 상품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서울시 경관계획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죠. 어떤 지자체든 마찬가지입니다. 경관계획 다 수립하죠. 그리고 그 경관계획에는 이런 스카이라인도 당연히 계획됩니다. 서울시의 스카이라인 계획 예시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산 형태로 그려져 있죠. 서울시 내의 주요 입지들에는 랜드마크 격의 건물들이 있죠. 롯데타워라든지 GBC, IFC몰 같은 초고층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랜드마크적인 건물들을 중심으로 점차 낮아지는 산 모양 형태의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카이라인 계획만 봐도 역세권 중심, TOD 개발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교통 중심지,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완화해서 고밀도로 상향 개발 풀어주는 거고요. 점차 주변 지역으로 라인이 풀어지는 이게 바로 TOD 개발입니다. 최상위 국가 계획의 방향성 그대로 서울시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저층 건물인데 이런 스카이라인 및 TOD 개발 방향에 입각해서 입지를 봤을 때 입지 자체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곳이라면 그게 바로 이 건물의 투자 가치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게 정답인 건 절대 아닙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곳이 있고 아예 다시 올리는 게 메리트 있는 곳도 있고 건물마다 다 다릅니다. 무조건 부시고 새로 지으면 가치가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랬다가 바보 되는 건물들도 허다하죠. 빌딩 투자도 이런 자료, 계획들 보면서 입지 찾아 들어가시는 겁니다. 빌딩이든 토지든 아파트든 모든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계획을 알고 보니 결국 앞으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교통입니다. 그래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같은 자료들 영상에서 다뤘던 겁니다. 앞으로는요, 교통 거점이 되는 지역들 보셔야 합니다. 결국 빌딩도 입지죠. 그리고 나서 수익률, 공실률, 임차인, 이런 세부적인 것, 작은 그림을 보셔야겠죠. 큰 그림부터 보셔야 큰 걸 놓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보면 큰 게 보이지 않죠. 큰 숲을 보실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철도라든지 이런 여러 계획들 관련해서 소식 꾸준히 업데이트 해드릴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해왔던 화성 평택 쪽 소식도 당연히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